이동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동관 이 양반은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원래 방송위원회와 통신위원회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방송과 통신이라는 게 사실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이게로 다 방송이 사실상 통신을 통해 방송이 가능해지는 융복합 시대가 됐기 때문에 방송위와 통신을 통합시켜서 방통위원회를 만들고 숫자도 9명을 5명으로 줄이고 비상근을 없애버렸습니다. 비상근 이사가 옛날에 있었는데 그래서 상근 5명, 5명의 상근직을 해서 거의 합의제 기관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5명의 일종의 대법관, 한 5명의 대법관 한 재판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합의제 관청으로서 이 5명이 이 실제 모든 상근을 하면서 모든 방송통신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인데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이동관 위원장과 위원 딱 1명, 2명밖에 없습니다. 3명이 지금 결혼 상태입니다. 왜? 방송통신의 5명은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여당 교섭단체 1명, 나머지 2명은 비야당, 그러니까 여당이 아닌 야당 교섭단체에서 2명을 추천해서 5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최민희 전 국회의원을 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으로 추천을 해서 3월 말인가요? 추천을 했는데 한 7개월 동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한 것입니다. 완전히 정말 이 직무 해태를 한 것이죠. 일종의 직권남용 아니겠습니까? 법제처로부터 무슨 하자가 있다는 것도 뭐 밝힌 것도 없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 미뤄서 7개월 동안 마치 송영길 프랑스에 와가지고 7개월 동안 지금 조사 안 한 것처럼 최민희 씨 발령 국회로부터 추천을 받아놓고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하니까 최민희 전 의원이 항의의 표시로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 방통위는 다른 사람이다 빨리 추천해라 이런 취지였겠죠. 그리고 이제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그 MBC 전 기자 이진숙 씨를 이렇게 방통위로 추천을 했는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니 최민희 씨를 안 해주는데 이진숙 못 해준다 그래서 결국 둘 다 못 해가지고 현재 방통위원장 1명의 방통위원 2사람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방통위법에는 5명이면은 최소한 3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이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이 2명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다 의결을 다 해버렸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2명이 의결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완전히 직권남용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합의 행정기관으로서 제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제적위원 과반수라는 것은 최소한 상임위원이 5명이니까 3명 이상은 참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명이서 이렇게 의결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판사들의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그런 행위부터 시작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나 고발 사주권 등 여러 가지 그 4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서 추미애 장관이 2개월 정직 처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때 고기영 차관이 사표를 낸 바람에 급히 이 차관이 사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제 판사 출신 차관을 급히 임명해가지고 의결 정족수가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된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때 그래서 본안 심리는 나중에 1년 뒤쯤에 그 2021년 10월 달에 본안 심리를 한 결과 판사님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런 그 행위 징계 사유는 2개월 정직을 넘어서 면직을 할 정도로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된다라고 추미애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그건 그때 시간이 너무 지난 뒤였고 당시 최초로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처분을 할 때는 바로 징계 처분을 하자마자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2020년이죠. 그때 바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고 이것을 모든 보수론이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탄압으로 이렇게 미화를 시켰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핑계로 코스프레해서 자신이 탄압받는 모습을 이렇게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듬해 3월에 사표를 내고 정치에 본격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오늘의 사실상 그때 제대로 본안 심리가 됐으면 대통령커녕 검찰총장의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런 소위 의결 정족수 이것의 그런 그 절차상의 미비점을 지적해서 그 혜택을 받아서 오늘의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런 대통령께서 어떻게 방송통신예법상 5명의 상임위원을 두게 돼 있고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의결을 하게 돼 있는데 2명을 데리고 이렇게 의결하는 것을 방치할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결을 한 게 43일 동안 14건을 의결을 해버렸고요. 또 이 의결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문진 이사들을 막 해임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법원에서 이게 두 가지 다 그게 났는데 방통위가 KBS, MBC, JTBC에 대한 자료 요출 이런 에 대한 방송의 간섭은 물론이고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에 대한 사실상 탄압 그 방송에 대한 간섭의 의지가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제일 재미있는 것이 김기정 방문진 이사의 해임을 시켰습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이 이동관 위원장이 되자마자 2023년 9월 18일 날 방문진 김기중 이사를 해임 의결하고 해임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김기중 이사는 이사 해임 처분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사 해임 처분 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이 이건 바로도 아닌데 9월 18일 날 하면서 집행 정지를 신청했는데 11월 1일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법원이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2개월 그 징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과 똑같은 형태의 이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 정말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그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그렇게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 이 사람들이 이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긴 한 달 전인 8월 13일에 방통위원장이 당시 그때는 김효재입니다. 김효재. 당시 위원장 김효재가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어 이사장으로 호선된 권태선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해임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분 역시 권태선 이 양반도 집행정지 신청을 해가지고 효력 정지 결정을 법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 두 번이나 그런 거예요. 물론 이때는 자기가 아니라 김효재라는 사람이었죠. 김효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효재는 방송통신위원회 부회장인데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그 방통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해임시키고 나서 직무대행을 했던 그 방통위원장인데 이 사람은 2008년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뿌렸을 때 그 돈봉투를 같이 뿌렸던 사람입니다. 이걸로 구속이 돼서 징역형을 받았어요. 집행유예를 8개월인가 징역형을 받았는데 그런 돈봉투 사건의 주범입니다.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가 될 거야 아마. 근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의힘과 이 윤석열 정부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돈봉투 가지고 논란을 펴던 사람이 실제로 이 돈봉투로 실형을 받았던 이 김효재라는 사람을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 자체도 참 어불성설인데 이 사람이 이런 것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법원의 판결도 다 무시하고 이런 행위, 이 오만불순한 이동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탄핵소추에 대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같이 이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 이동관과 이 검사 두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가 좀 진행이 되는데 한꺼번에 한동훈까지 같이 탄핵소추가 돼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